늘상 들어도 같은 말 같아도 현장에 나가면 같이 이제 동행을 해보면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서 듣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다 통행료로 내고 가시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들으면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하루는 다 들었다 이러고 이제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을 해도 어느 구간의 그 FC님들을 잘 살펴보면 누구는 반등을 쳐서 계속 업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받고 2,000도 받고 뭐 3,000, 4,000, 5,000도 받는데 누구는 똑같은 걸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도 계속 일박도 힘들어해. 그리고 맨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고 나가. 너무 답답하죠. 영업은 여기서 소리를 내는 게 여기서 들려지는 화음이 다를까요? 아니면은 내가 받아지는 화음이 다를까요?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은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 엄청 뻥이죠. 너무 어렵죠. 안 어려워요? 여기 웃고 계시는 분 너무 쉬워요? 영업은 껌이에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것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만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전쟁으로 허덕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힘듭니다. 같이 동조를 해야 되고 지금 뭐 경유도 휘발유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이제 FC님하고 동행할 때 다 두 가지 보세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막 죽는 소리를 내.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FC님이 있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보고 있지 되게 많아요. 근데 반은 올라도 어쩔 수 없죠. 저한테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더 많이 벌어야죠. 이게 같은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 나는 전자다 후자다를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두세 명만 후자고 나머지는 다 전자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아끼고 뭘 해서의 전자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음마 없이 바로 내뱉는 거예요. 이게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업은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야 돼요. 영업은 영업사원에서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다 영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근데 어쩌면 말이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했다가 직업을 알고 나서는 어쩐지 이게 지금 우리의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어쩐지 이것 때문에 막 어리숙해 보여요? 더더더더더더 드드드드드 이러면서 드릴 말씀드려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은 전달의 메시지가 좀 강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현장을 나가면 그게 많이 부족해요. 어디서부터 부족하냐? TA에 대한 부재가 너무 심각해요. 자 보세요. 식당에 맛있는 식당에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에요. 맨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자기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근데 영업을 거기에 비유를 하라는 거예요. 역할극이에요. 역할극.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난 잘생겼으니까 나는 맨날 왕자 역할 막 있는 집 재벌 2세 역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배역에 와도 다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오디션에 통과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이미지에 부각되면 다른 역할이 배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름 그런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만나는 고객의 상대는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나이도 정할 수가 없고요. 직업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반감하는 건 마음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말의 힘이에요. 진정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서치? 직업이 뭐고 막 가슴 떨리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여기는 대표님일 것 같고 뭐 치과 의사일 것 같고 난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대만 가득하면 뭐합니까? 이 TA가 지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년, 4년, 6년을 한 친구들도 TA가 많이 부족해요. 때로는 저도 TA가 부족해요. 왜? 안 하면 그게 굳어버리거든요.
저 혹시 밴드나 단톡방에 저 턱걸이 매달리는 거 혹시 보신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보신 분 하면 한 번에 착 올라야지. 갑자기 틱틱틱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야? 아 괜찮아. 혼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안 보신 분? 자 진짜 너무 뻥이다. 저 몇 초 했어요? 처음에 올린 거 본부장님이 올린 거 처음에 몇 초짜리예요? 10초 조금. 너 문 열고 나가. 30초짜리거든요. 저거 봐요. 막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고객한테 잘린다니까. 두 번째 영상은요. 저거 봐. 다 보지 못했어. 그냥 이런 거겠죠. 아 터치하고 뭐 얘 또 턱걸이 하네. 그리고 껐죠. 저 같으면 끝까지 보지 않아도 그 초를 봤을 것 같아요.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본부장님의 메시지가 아 우리 와이프 엄청 잘해. 이선상 엄청 잘해. 이렇게 해서 올렸을까요? 그 올린 메시지가 그걸 파악했다면 한 번 동영상을 켜고 끊더라도 밑에 돌아가는 초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배님은 보셨잖아요. 끝까지 그걸 이것까지 보셨겠어요? 닫아도 1분은 봤을 거고 열었을 때 30초를 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학년고사 출신이잖아요. 9학번 제가 51예요 나이가. 근데 우리 때는 체력장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양쪽에 발을 들고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딱 띄어요. 그 순간 저 똑 떨어져요. 그래서 평생 저는 매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도전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PT를 수년간을 받았지만 PT 선생님은 저에게 매달리기를 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매달리기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진심인데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근의 힘, 다리의 힘 뭐 이런 걸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어설프게 알았던 거죠. 이게 전완근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냥 눈치 보고서 뭐 삑삑삑 이게 아니라 모른다고 생각. 팔의 힘이에요. 팔. 그리고 등의 힘이에요. 등과 팔의 힘이 50% 이상이 차지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코어, 그 다음에 다리, 하체 힘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기를 시작한 날 올라가자마자 본부장님이 논다 그러고 딱 떨어졌어요. 아 뭐야 이런 게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3초, 5초. 근데 지금은 3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 많이 하면 1분 40초 아니면 1분 20초.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단 한 번도 밥은 굶어도 매달리기는 굶지 않았어요. 빼놓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전에 가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씻고 나와서 매달렸고 옷 입고 나와서 여유 있으면 매달리고 아니면 퇴근해서 옷 벗기 전에 가방 놓고 매달리고 옷 벗고 매달리고 샤워하고 나서 매달리고 잠자기 전에 매달리고 이렇게 세상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한 것들을. 근데 이걸 3개월 하니까 나도 안 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악의 힘으로 이걸 매달린 줄 알았는데 전완근으로 매달리면 전완근에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처음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많은 FC님들한테 추천하고 고객들한테 선물도 하고 집에 보내드리고 진짜 그 동호회가 열릴 정도로 아 이거 하니까 뭐 비거리가 늘었다, 이거 하니까 목이 펴졌다, 이거 하니까 어깨가 펴졌다, 뭐 등이 펴졌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제가 딱 매달려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로 홍보를 했을까요? 저 다단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간증이 시작했어요. 안진뱅이도 선다는. 제가 1.5개 등 커브가 없어요. 거북목은 아직 아닌데 1.5개이고 남들보다 제가 키가 70인데 남들보다 목이 유난히 길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앞경사 때문에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언덕 같은 데를 걸으면 몸이 앞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PT를 받고 필라테스를 하고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저는 마사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마사지 받은 날, 그 다음날 근육통이 반드시 오거든요. 제가 자주 받으면 안 와요. 내가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목아지라고 하죠. 목아지가 너무 길어서 일어날 때 스스로 일으킬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매달리기를 시작한 다음부터 안진뱅이가 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너무 개운하고 아침에 내 어깨에 타고 있었던 두 명이 다 내려가 있고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걸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기분 탓일까? 일주일, 열흘, 2주, 3주 하다가 아 이게 정말로 나의 루틴 때문에 나의 몸체계 의사도 조금 하루에 15만 원씩 해요. 치료받고 주사 받으면. 근데 정형외과를 그렇게 내 집 드나들듯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누가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깨닫히니까 이건 진짜 돈 안 들이고 만병통치를 물론 디스크 수술한 사람은 되는지 안 되는지 병원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 있고 저처럼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 아니면 등에 커브가 없는 사람들 정말 급등이 돼요. 너무 추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특히 본부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본부장들은 집에 그 철봉 기계를 다 설치를 했어요. 턱걸이로 심지어는. 그래서 마카오 가는 그 버스 비행기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모든 비행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흔들리는 버스에서 턱걸이를 내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든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듯이 TA를 하고 학습하듯이 고객을 만나면 그리고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하루에 10TA 그러니까 통화가 되는 한 명 안 받아, 두 명 안 받아, 세 명 안 받아 이건 100통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화가 돼서 미팅을 안 잡아도 10통화는 하셔야 내 TA가 신들린 것처럼 늘고 매일매일 최소 우리가 3미팅은 못 나가더라도 2미팅은 나가야 내가 직접 입을 벌려봐야 늘어요.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는 하죠. 그러면 조인의 미팅은 하루에 적어도 3개는 나가야 돼요. 너무 불가능하죠? 너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화를 10통화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하루에 3미팅 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건과 DB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불가능하죠. 근데 신입 때는 계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인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게 계약이든 리크루팅이든 가서 입이 거미줄이 쳐지기 전에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새끼한테 3만원 받아야지 5만원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한테 계약은 못 받아도 너를 브리핑 도구로 쓰겠다. 내가 너한테 연습을 하겠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나서 차도 안 사주고 뭐 밥도 안 사주면서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돈이 없더라도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면 기본적인 아 내가 차 정도는 살 수 있어야 된다. 아 비싼 밥은 아니어도 정말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돈이 없으면 어떤 회사도 못 들어가지 않아요? 점심은 그 회사에서 요새 사주나요? 안 사주잖아요. 다 더치페이 하던데. 식당 가면 6명이 먹어도 나갈 때 카드 하나씩 다 따로 계산하는데?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누가 뭘 믿고 어느 기업에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입사를 시키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이런 회사는 없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뭐 스타벅스는 아니더라도 일반 그냥 쌍커피라도 3, 4천 원은 먹을 거고 차비가 들 거고 밥은 먹을 거야. 여기서 뭐 저희 지점에 라면 있는데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으라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빼야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한 끼를 먹고 움직임이 있는 하루를 교통비를 써서라도 하루에 최소 2만 원은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회사 어느 회사도 못 다니지 않아요? 아 저 괜찮아요. 집 가까워요. 이런 또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이 비싸게 주고 산 DB 혹은 어렵게 받은 이관을 날릴 셈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초기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량이 굉장히 많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누구하고도 함께 조인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 넘어 품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까워. 같이 나가는 것도 아까워. 커피 사주는 것도 아까워. 고객 만나는 것도 힘들어. 친구들한테 신의가 없으니까 만나주지도 않아. 그럼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습은 아니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그 친한 FC님끼리 짝을 바꿔가면서 T를 하고 넌 고객, 넌 FC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연습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맨날 떠들고 담배 피고 밥 먹고 나가고 이것들을 계속 한 달, 두 달 하니까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아요? 월급이 통장에 매달 꽂히는데 그만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유명해서 서동건이 그만둘 리가 있겠어요? 월급을 한 달에 4천씩 받는데 왜 그만둬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죠. 아마 건물에 불이 나도 혼자 불 끄러 나올걸요? 안 나오려나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다 똑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와서 그러면 서동건은 처음부터 눈치가 빨랐냐? 애티튜드가 좋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 뭐 고개를 젓는 거는 뭐 그 친구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다 몰랐어요. 몰랐어. 어른들이 있으면 뭐를 물을 먼저 갖다 줘야 된다. 커피를 먼저 갖다 줘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요즘에 MZ랑 똑같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알려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1을 알려주면 2, 3은 못하더라도 1은 꼭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려주면 그때만 해요. 돌아서면 또 그 똑같은 걸 질의를 하고 똑같은 게 반복이 돼도 까먹어요. 그리고 항상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 다시는 저랑 조인 안 나가요. 그게 무섭대요. 저랑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하고는 그렇게 절대 하시면 배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뭐 서동건 얻고 다녀요 걔만? 으쭈쭈쭈쭈 잘한다 할까요? 아니죠. 쌍욕하죠. 더 많이. 그런데 묵묵히 그 자리에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속은 죽이고 싶을 수 있죠. 아 내가 진짜 복수하겠다. 근데 드러나지 않죠. 그게 늘상 360도가 안 바뀌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옛날에는 무조건 넵 했는데 지금은 그런가요? 라는 반문을 해서 제가 지금 잘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 2의 서동건을 찾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발 한 개를 가르쳐주면 두세 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어찌 그렇게 잊어먹는 카드가 있는지 칩이 있는지 그냥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늘 TA예요. TA. 근데 TA를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상 지금도 수많은 100명한테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어려워요. 저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약속이 안 잡힐 것 같아요. 늘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TA를 해요. 자 보세요. 경기권까지 오케이. 여기서 1시간 거리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F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면 오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그 길을 지날 일이 있어요. 정숙이에요? 아닌가? 그런 거짓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단체가 아니라 각각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배고픈데 맛있는 거 먹고 싶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생각에 밥은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보편적으로 여기 50% 이상은 다 뭐라고 생각할까? 더치페이. 이 미소는 뭐죠? 그냥 웃으면 알아서 결제해줘야 돼요. 자 여기 반 이상은 먹으러 간 사람, 제가 살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갔어요. 누가 산다고 말은 안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막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잘 먹었어? 라고 본인들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아닐 건데 이런 미친 XX가 어딨어?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지점장한테 가서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이 회사 이상해요. 이러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적도 밝히지 않았어. 근데 그 고객의 집, 동선, 그 다음에 직업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강남에 살고 뭐 대치동에 살고 아파트가 3, 40억이야. 4, 50억이야. 또는 전세를 하여도 반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럼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나를 따라왔던 이유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도 많고 직급도 있고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당연히 사겠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당연해요? 누가 사기로 정하지도 않았고 어떤 메뉴를 정하지도 않았고 왜 꼭 나이 많고 돈 많고 직급이 높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고 뭘 해도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 커피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영업사원은. 그래야 고객한테도 여러분이 밥을 사고 차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저한테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고객한테도 목적 없이 잠깐 지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잠깐 지나가. 그 잠깐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저희 상품이 새로 나와서 브로셔라도 이게 잠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앉았는데 명함 주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선생님께서 2002년에 가입하기 막 본론을 풀어. 고객은 당황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도 당황인데 저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잠깐 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죠. 이게 맞는 거라니까 고객이. 근데 우리는 뒤돌아서 어떻게 개새끼 소새끼 어떻게 인간이 여기까지 왔는데 쓰레기다 뭐 커피도 얻어먹고 10분밖에 시간 안 내줬다 이러고 와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욕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욕을 먹을 짓을 한 거예요. 고객의 목적성을 밝혔어야죠. 예를 들면 같은 언어라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신한라이프 담당자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2002년에 가입하신 내용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시죠? 샬라샬라샬라 막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전화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또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만나 뵙고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이게 아니라 괜찮으시죠? 어느 정도 합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저는 더 이상 가입할 의사도 없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줄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끊어요? 아니죠. 두 가지가 있죠. 속마음이. 이 사람은 거절을 했어. 근데 내가 너무 부자야. 직업도 너무 좋아. 3번은 만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가고 싶다면 그게 거리가 멀어도 네 선생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직업이니까 저는 저의 TA예요. 제 일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생님께 담당자로 인사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선생님께 가서 브리핑을 드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오래 빼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괜찮으시죠? 이러고 저는 가요. 그걸 경험 삼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만약에 여기가 부산이야, 울산이야, 포항이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 본인이 안 가는 건 어느 시니어를 모시고 가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 헤지는 반드시 고지를 하고, 그쵸? 내가 가는 스승이잖아. 그럼 어느 정도 합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고 거짓말해서 막 거기까지 끌고 갔는데 10분밖에 시간 없대. 이러면은 너무 사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새 선웅원하고 미는 유행어가 있어요. 서로 막 주식 공유하고 코인 공유하는데 자꾸 이상한 것만 저한테 공유해서 너랑 나랑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 범위에서 나한테 전해줘라 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TA를 하는데도 시니어를 컨택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무수히 많은 사람과 나가고 싶겠죠. 근데 그 기회가 한 번이 첫 번째이지만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TA를 정말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목적성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목적을 밝혀야 돼요?
선생님 제가 내려가서 보아하니 조심보험도 이것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갱신도 많은데 제가 뭐 원보험 제한 드릴 거고요. 뭐 드림업 한 100 정도 제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플랜 100 정도, 밸런스 비 100 정도. 오케이? 어느 고객이 오라고 해요? 그쵸? 근데 제가 물어뜯는 전략을 쓰라고 했어요. 그게 시니어가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TA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관심 없어요. 나 이 보험 안 그래도 해지하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종신보험이야. 말도 안 돼. 무슨 종신보험이야. 나는 그때 당시 저축했는데. 이런 혹시 TA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TA를 엄청 안 하셨나 보다. TA 하시면 40% 이상이 그런 TA야. 다 종신보험인지 몰랐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몰랐을까? 여러분들 왜 몰랐을까? 지인한테 그냥 좋다 해서 믿고 가요. 자 보세요. 설명을 할 때 설명에 대한 불충분. 두 번째, 고객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드림 같은 경우에도 종신보험이지만 저축성의 상품을 띄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종신보험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무슨 기능? 여러분? 잠깐 여기 빼고는 여기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장아 진짜 이거 보세요.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다 통행료로 다 뱉고 나가시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약간 고급지게 두 가지는 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 종신보험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는 순수 기능이고요. 두 가지는 부가 기능입니다. 순수 기능은 말 그대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부가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돈이 없어지지 않고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내가 낸 돈의 80%는 대출을 통해서 혹은 인출을 통해서 내가 캐시플로우, 현금 유동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100만 원을 받더라도 은행에 가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신용담보를 해야 됩니다. 혹은 30만 원이 없어서 잘못 낚여서 요즘은 젊은 MZ들 사채 써서 그 30만 원이 300이 되고 300이 3천이 되고 3천이 3억이 돼서 자살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TV에 엄청 많이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매달 10만 원, 20만 원을 납입을 10년을 뭐 하시거나 15년을 정해진 기간을 하시면 내가 낸 돈의 원금과 혹은 이자도 붙고 내가 그걸 내는 기간 동안에 나에 대한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해줘요. 이런 상품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얘의 주 기능은 부가 기능보다 순기능이 먼저인 종신보험입니다. 라고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름 종신보험 5년만 보면 돼요. 5년 있다 원금 돼요. 10년 있으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저축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니까 내가 종신보험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고객은 오케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킵할 때 어떻게 해요? 종신보험 얘기해요? 안 하세요? 갑자기 눈치 작전이야?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거 뭐지? 모키 설명할 때 보장이나 종신에 대한 건 얘기 안 하세요? 모든 보험회사의 저축은요 은행 상품과 달리 은행에서 파는 반카는 똑같으니까 보험 상품이죠. 근데 모든 보험 상품의 저축은요 기본 사망보험금을 보증해요. 보너스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저축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시점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때 시점에 해지환급금과 함께 사망보험금이 플러스로 나갑니다. 선생님 이런 상품 보셨어요? 근데 이건 되게 짤막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키를 뭐 예를 들어서 크레임을 걸고 뭔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게 종신이라고 판매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다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다른 걸 반드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TA를 할 때 다시 돌아가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의 소속과 너의 지금 실태, 당신이 가입했던 연도, 지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이유는 선생님이 과거에
가입하셨던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금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지 10년 혹은 또는 20년 혹은 뭐 5년, 7년 정도 된 상품을 지금의 상품화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 관심이 없어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눈치가 되게 빨라야지. 아 선생님 그럼 종신보험 관심이 없으시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권유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죽는 날까지 보험이 안 필요한 종목은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유행하는 간병인에 그런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고요. 아 선생님 혹시 운전하시죠? 그럼 운전자 보험 얼마 내고 계십니까? 나 뭐 3, 4만 원 냈는데 네 선생님 바로 이게 보험이 바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짜 실질적인 순기능의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에서 20,000원대면 충분합니다. 또 20년 납, 20년 갱신,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왜? 자꾸 민식이법 때문에 바뀌니까요. 법은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길게 갱신할까봐 오래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팁을 드리면 고객이 아 그래요? 10,000원이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저희는 실비 담당이 아니라서 판매를 못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를 만나시면 단 한 개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간 귀중한 시간 헛되지 않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자동차 보험 아니면 지금 뭐예요? 화재보험 관심 엄청 많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집 주택담보 그 다음에 아파트 화재보험 들어도요 60평짜리 들어도 15,000원, 18,000원밖에 안 나와요. 10,000원이면 다 끝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불러요?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들 혼자 종신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운이 좋아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력과 함께 맞물려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TA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정말로 녹취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름답게 멋있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뇌 귀의 음성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수다 생각하지 말고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스 메이킹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누구입니다. 붕 떠서 전화를 하거나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상조회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누군가에게 스쳤을 때 향이 나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에 향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늘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보이스 메이킹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지 메이킹과 보이스 메이킹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꼭 중요도를 따낸다면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입을 벌리기 전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스캔을 싹 해요. 끝나요. 거기에 대한 내가 존중을 받을 것인가 무시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 늘 검은 옷 입을 때 비듬을 터시고 머리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샴푸가 없어서 지금 전쟁 난 집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냄새예요. 늘 나는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잠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우리 집의 냄새를 모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맡아보면 내가 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돼요. 정말로 내 옆에 FC님이 우리 팀의 다른 지점이어도 만약에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왜? 인기 떨어질까 얘기 못하겠어? 그러면은 뭐 입냄새 나면 계속 얘기 안 하고 막 뒤로 막 점점 멀어지다 안 가? 얘기해줘야 돼요. 너 치과 가봐. 이비인후과 우리 회사 바로 옆에 편의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옆에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거기 가면 3,000원이면 목청 검사를 해줘요. 5,000원인가 3,000원인가. 거기 가면 여러분들 목 속에 냄새 나는 원인을 다 빼줘요. 안 아파요. 이게 검사 예를 들어서 구강 검사를 받거나 이 목 검사를 받을 때 이뇨형 검사를 받을 때 감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벌리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꼭 아플 때만 가지 말고 내가 평소에 스스로가 본인은 자기 입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그러면 진짜 대환장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입냄새 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너 나는데? 그러면 정말 이 칫솔질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안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나?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목 검사해주고 목에 있는 이물질을 다 빼줘요. 그러면 새 세상이 열릴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 도전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옷에 대한 냄새는 각 층 말고 겹다리 겹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층, 3층, 5층, 7층 뭐 이렇게 해서 스타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이 못하시면 가서 스타일러 자켓이라도 매일 아침 30분 좀 흔들어서 또 털어주세요. 고객은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냥 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묵혀있던 셔츠, 우리 집에 묵혀있던 원피스, 우리 집에 있던 아우터들을 그냥 입고 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제 준비해놓은 옷을 입고 왔어 라고 하지만 옷에 냄새가 배이면 고객은 미안한데 되게 예민해서 그 냄새만으로도 본인들한테 계약을 안 할 수 있어요. 부잣집은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나쁜 냄새 나나요? 입구서부터 매장 향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건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시장을 가면 입구부터 향수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극과 극의 비교의 온도는 여러분이 확 느끼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향을 좀 낼 줄 아는 사람들이야. 향수를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좋은 향수를 사면 좋아요.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허나 내가 매일 꾸준함으로 클리어하게 나를 클린하게 좀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반으로 하고 나서 이미지 메이킹과 보이스 메이킹이 됐을 때 현장에 나가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고객이 TA를 해도 내 목소리에 따라서 기본적인 목소리와 내가 변화된 보이스 메이킹을 했을 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건 신뢰감이거든요. 우리를 봐야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뭐 지금 아드님이 납치됐습니다. 돈 보내세요. 그래도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그건 뭐야? 그만큼 우리보다 신뢰가 더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들으라고 전화하면 다 끊잖아. 근데 돈 보내라고 전화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은행까지 가가지고 막 기절할 이런 마음으로 몇 천만 원씩 보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TA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국 보이스 피싱만큼 못합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나가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패드를 시니어가 작성을 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주니어는 뭘 하셔야 돼요? 엄청 막 적고 막 엄청 타이핑하고 막 난리 나야 되죠. 녹취하고 막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녹취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음성을 따갖고 와서 쓴다고 하면 정말 많이 쓰는 사람 딱 한 번 밴드 쓸 때 밴드를 보면요 그게 녹취인지 현장을 처음부터 다 외워서 쓰는 건지가 다 나타나요. 현장을 여러분들을 복귀하잖아요. 다시 생각하잖아요. 생각. 그거를 왜 현장을 나가고 본부장님이 밴드에 쓰게 하냐면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이게 아니라 얼마 받았니 이게 아니라 이 주니어가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여기서 출발해서 몇 번의 버스를 타고 몇 번의 택시를 타고 어떻게 내려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고객을 만났는데 시니어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반감이 됐고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흡수가 돼서 계약의 사인까지 갔는지 이런 현장을 나가지 않은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우리가 다 같이 못 가잖아. 그러면 그걸 하나 두 개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장을 안 나와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밴드에 받아서 내 상속 증여를 말씀하셨는데 세금 우리 세무사예요? 졸려. 다들 어젯밤에 뭐 야간 근무 쓰셨나봐요. 저도 지금 2시간 자고 왔는데 지금 눈이 거의 막 턱까지 내려오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약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주니어가 하셔야 될 거는 시니어의 말을 적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적으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소리를 적으셔야 돼요. 어떤 거? 시니어가 질문하겠죠. 아, 선생님 병원에 가신 이력이 있으세요? 예, 갔어요. 언제?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시니어가 적지 못하는 거, 병원의 기록들 꼭 이렇게 체크해야 될 거, 뭐 가족 관계, 뭐 자녀의 명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이 우리 아들 걸 연금을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살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가 아파요. 우리가 국민 어디에 가입을 했는데 이런 세세한 메모 상황을 적는 게 주니어의 역할이지 시니어의 대본을 따라가지고 그거 RP를 배우려고 쓸데없는 걸 적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주니어들은 그걸 적어. 그래서 야 아까 고객님이 어느 병원에 며칠 갔다고 했지? 안 적었는데. 그럼 너 지금까지 계속 타다친 건 뭐야? 보면 다 제 얘기를 적은 거예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니어의 역할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패드의 조작이에요. 계약을 받을 때든 아니면 서명을 받을 때든 자 보세요. 이게 패드예요. 근데 펜이 우리가 2개씩 갖고 다니죠.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다들 하나씩 갖고 다니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계약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보장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시니어가 잘 알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제가 인증번호 6자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스무스하게 보내야지 그쪽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요. 그런데 혹은 10중에 2 정도는 그걸 왜 받죠 지금? 라고 하면은 엄청 여러분들 당황하시죠. 뭐라고 해요? 보득씨 뭐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인증번호 왜 불러드려야 되죠? 전산이 통합돼서 이거 패드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해야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어떤 조회를 하시려고 잠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 증권 조회. 대박 사건이죠. 민원감입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고는 남의 걸 조회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고객이 인증을 해주는 거는 신한라이프에서 와서 내가 신한라이프에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신한라이프에 관한 것들만 보게 하려고 인증을 하는 건데 저렇게 너무 당당하게 선생님의 보험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틈을 파기 위해서 이건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받았어요 인증을. 그랬더니 시니어가 몰래 그거를 인증을 해가지고 주니어가 착착착 손발이 맞는 친구들은 딱딱 봤죠. 근데 갑자기 주니어가 옆에서 잘난 척합니다. 짜자잔 막 패드를 돌려요. 자 보세요 인증을 해서 니께 다 나왔네 이러면서 막 다 오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되게 잘된 일이죠. 이왕 판 이렇게 된 거 한번 점검 받아 보시죠 이렇게 해요. 그거는 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시니어가 눈치를 주지 않는 이상 그거를 자 보세요. 패드를 시니어 쪽으로만 살짝 돌려야 돼요. 근데 눈치 없는 시니어가 있죠.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제가 시니어라 그렇게 안 나가봐서. 근데 누가 그러는데 그걸 계속 안 보더래요. 고객만 보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돌리다 고객 앞에까지 갔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시니어하고는 나가시면 안 돼요. 눈치 없는 시니어하고는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나가기 전에 협업이라는 건 자료 준비서부터 이런 것들이 티키타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객 앞에서는 오픈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시니어가 끌어내는 거 잘하는 시니어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뭘 갖고 계신지 모르니 선생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생님의 보험 점검을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검이라는 단어가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꼭 뭔가 내가 채점 받는 기분이잖아. 100점인지 0점인지 내가 왜 그걸 니까지 것들한테 점검을 받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의 보험을 갖고 있는지는 잠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알았어요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니어는 짜자잔 그렇지 않고 준비했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한 박자 쉬고 2박자 들어간다. 눈치를 주니어와 시니어하고 짝짝짝 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시니어한테 먼저 보여주면 아 선생님 지금 열렸습니다 하고 시니어가 보여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죠?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나가보니 90% 이상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너무 떨려서요. 왜요? 저랑 나가서 떨렸대요. 그 떨리는 마음이 진짜 떨리는 마음이겠어요. 계약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는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저라도 만약에 제가 일반 FC여서 이 사람하고 나간다면 엄청 떨리겠죠. 이 사람하고 나가서 이게 아니라 나도 다른 누군가처럼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이번 달에 1,000원 받을 수 있을까? 2,000원 당연히 떨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되잖아.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지. 야, 너 사람 오면 얘기해줘. 담 보고 있고 하나 담을 넘었어. 근데 사람이 여기 앞에 왔는데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둘 다 어떻게 구속이에요. 아셨어요? 적어도 그림자가 저기 200m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100m 이러면은 100m에서 체크를 해줘야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 뭐예요? 저희가 지금 담장을 지금 망보고 이런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FC님들이 거의 다 지금 여기라는 거죠. 늘상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장 또 포인트예요. 또 하나는 운 좋게 계약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랑 나랑 50대 50 약속해줘. 그리고 막 패드 돌려가지고 시니어한테 막 사인하라고 해요. 고객 사인은 지들 마음대로 막 하면서 시니어한테는 꼭 자폐 서명 받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나간지 제가 모르니까 만약에 나는 나갔는데 시니어가 꼭 그거는 자기가 사인하더라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야 이거 슬픈 거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적어도 이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조심히 받던가 고객 앞에서 시니어랑 저랑 너의 계약을 우리는 똑같이 50대 50 이러면서 사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가기 전에 물어보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시니어님 오늘 계약 나오면 제가 사인할까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적당히 눈치껏 이렇게 해서 고객 눈치 못 차게끔 사인을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니어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체크할게요 합니다 라고 하시면 어느 시니어든 갖고 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되게 어떤 그 멋있는 사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인이 100만 불짜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거짓말 못해는 연예인 사인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죽이려다가 진짜 제가 좋아해가지고 참았는데 여러분들 사인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면 돼요. 강영호 그러면은 그냥 강 이렇게 해도 강도 이렇게 갈겨 써서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잖아요. 강영호 이러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돌려서 거기다 날짜 안 쓰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연예인인 줄 그런 FC님들이 너무 많아. 두 번째 패드를 고객한테 사인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펜 충전을 우리가 10%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블론드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은 충전을 패드도 항상 해서 갖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막 사인을 해요. 그 FC 사인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너 한 번, 나 한 번 돌리기, 또 돌리기. 이건 안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꼭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저 이선 오빠는 거 아니요. 10명 나가면 9명이 이래요. 그래서 대환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러면 그 미팅은 확률이 낮아요. 정말로 서브로 어떤 시니어하고 나갈 때도 주니어는 옆에서 시니어가 원하는 게 뭔지 시니어가 지금 고객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 자료를 준비해가지 못한 가설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시니어님이 이거 변액을 지금 설계를 해보라고 하는 건지 원보험을 하라는 건지 더드림을 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집중 고객의 소리와 시니어의 소리를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끼어들려고 어느 템포에 나도 한번 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시니어가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하기 전에는 낄 타임들이 아니에요. 근데 막 나는 관종이야 부각받고 싶어 이런 FC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게 훅 들어와가지고 웃음을 지어요.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의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웃을 때는 어떻게 끼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죽상해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미소만, 이 정도만 띄워주시면 되지. 저도 그런 경험이, 갑자기 거기서 얘기할 때 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눈치가 없으면 정말 영업이 되게 힘듭니다. 눈치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데 노력도 되게 하셔야 돼요. 졸리십니까 우리 고엠프씨님? 아니 그 눈이 너무 피곤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눈이 지금 모래 풀린. 저분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요. 일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내가 보이는 눈 앞에서는 진짜 살아요. 자기가 말한 스케줄을 다 소화한다면 저거는 철인이에요. 아직 이제 뭐 군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저분이 특전사 출신이었던가요? 해병대. 그렇게 안 생겼죠. 해병대 가서 이렇게 심부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해병대 출신이래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전투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의협심 뭐 이런 게 되게 강한데 항상 본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 지금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흉이 아니니까 우리 고보드 FC님하고도 서울대 미대 교수님한테 미팅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의 얘기니까 먹고 떠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왔으니까 실명 공개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멋지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날 3미팅이 있었어요. 고보드 FC님하고 2미팅이 있었고 제가 따로 1미팅이 있었어요. 그 아침부터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근데 우리 고보드 FC의 특징은요. 지금 세상이 너무 신기해요. 해병대를 하고 아자아자 막 이래가지고 나는 해병대 이렇게 살고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정말로 성실을 근면하게. 근데 엄청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버는 돈이 한계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일했던 만큼 여기 와서 똑같이 일을 하니까 거기에 2-3배가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느낀 게 세상이 이게 뭐 같다. 이렇게 한다면 이 일은 너무 운명적인 나의 일인 거고 왜 이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다 놀고 담배 피고 너무 그러니까 저 고보드 FC를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는 눈들이 다르잖아. 저는 지금 막 노안이어가지고 가까운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노안이 아니라 멀리도 안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시각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아직 순수해요. 세상의 때가 많이 안 묻었어요. 근데 영악해요. 영리해요.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실과 득을 금방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른 친구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일을 해야 얼마를 벌 수 있고 이게 벌써 이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몇 시간의 거리를 미친 듯이 다녀서 제가 걱정이 돼서 너 그러다 죽는다.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 관리다. 밥도 안 먹어요. 뭐 사발만 하나 먹었대요. 그리고 저는 배가 골았는데 자기는 사발만 먹었다 끝이에요. 계속 전진해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물도 차에 물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보드가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없어 했더니 뒷좌석에 떨어진 거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드 이렇게 순수해요. 아니 설상가상으로 안 살아도 내가 지금 50이고 자기랑 차이가 지금 거의 30살이 차이가 나는데 어른한테 주워 먹으라는 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겨가지고 그래 순수해도 너 너무 순수하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할 얘기 다 했어요. 보드가 그래도 이 땡볕에 내가 주워서 주워 먹는 건 아니지 않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나게 서울대를 갔는데 원래 찍었을 때는 1시간이었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막 미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첫 미팅이었죠. 목이 바짝바짝 마르시죠. 첫 미팅이니까 저도 저 친구랑 2번째 미팅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거의 불발이에요. 경험치로 해서 먼 곳을 둘이 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궁금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기차를 타는 3시간 동안 오디오가 안 쉬어요. 더군다나 옆자리도 아니고 복도 각각 옆이었는데 몸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드가 좀 쉬자 라고 오며 가면 그 6시간
그리고 길 다니며 그런 짜투리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차에 타서 우리 집에 이동거리까지 또 1시간. 거기서 오지 오시지 않아. 제가 뒤로 제치고 그냥 오직 하면 잤어요 그냥. 그래서 아 너는 진짜 이대로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짜 크게 될 친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교수님은 가보니 나이도 많으셨지만 남편분하고 차이가 11살 차이가 나셨어요. 70이 이미 훌쩍 넘어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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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어? 가입 가능합니다. 아니 너 말고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70대면 일반으로 그러니까 제한되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맞아요. 제한되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 않아. 또 하나는 본인은 가입은 안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여력이 있다면 가입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원래 교수님들 돈이 많이 없어요. 집안이 원래 잘 막 있지 않으면. 그리고 교수님들 시간을 많이 안 내줘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보드기한테 기대도 하지 마라. 시간이 얼마야. 그리고 또 TA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마. 근데 아까 얘기했죠. TA가 안 되면 나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 고급지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또 이제 운대가 있어요. 그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바로 하셨고 근데 중간에 우리 보드기가 아까 얘기한 실수를 했죠. 엄청나게 기자 출신처럼 막 끊임없이 막 노트에 적으시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웃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크게 웃으셨는데 고객분이 갑자기 아니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도 웃으셔서요. 이거는 핀잔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분 20대들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40대, 50대, 60대거든요. 근데 예쁘면 아들 같을 수 있지만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웃으면 그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맑아요.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기 뭐야 고 팀장님 웃으시면 안 되죠? 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도 웃겼나 봐요. 그냥 또 웃으시더라고요. 미소를 띤 그대처럼. 그래서 아 이 자식 나으면 작사를 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티켓타카 주고받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고객이 이제 계약을 다 마쳤는데 나 진짜 큰일 났다 시간이 없었는데 늦었다 이렇게까지 상담을 마무리하고 2차 상담 때 다른 걸 하시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엄청 거의 말로 죽였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으면 나랑 또 미팅을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기분이 나쁘면 나는 안 다녀도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본적인 에티튜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못 다닌다. 왜? 그거는 서로 잘 되자고 다니는 거지. 그거를 맨날 죄송해요. 제가 또 까먹었어요. 계속 아래쳐지고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랬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인기를 얻고 싶으면 그냥 안녕 얘들아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상승이 돼서 오래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래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지금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도 아닌데 맨날 안녕 이렇게만 하면 저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좋은 사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동을 할 때 2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다음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도 바로 그날 운이 좋게 다 계약이 나왔어요. 근데 자 보세요. 변액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변액에 관심이 있고 변액을 가입할 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변액 적합성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증이 그 중간에 오고 가고가 몇 번 해요. 아셨어요? 그런데 인증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큐 인증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시니어가 팀장님 지금 인증 보내주세요. 해서 인증을 바로 보내면 바로 돼요. 근데 인증을 해야 될 차인데 고객이 계속 말이 끊기지 않아. 그래서 계속 티키타카를 하고 있어. 근데 주니어는 빨리 이 일을 끝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의 또 책임감이잖아. 이거 하는 건 자기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을 못 보는 거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 인증을 보내.
그래서 인증 보내드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맥락이 끊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변액이든 뭐든 인증을 받을 때 인증을 시니어가 인증을 지금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 얘기가 길어져 그러면 시니어님한테 인증 발송됐다고 눈치를 주셔야 돼요. 근데 시니어가 그 눈치를 못 받고 뭐라고요? 뭐라고? 이런 시니어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RP도 되게 중요하고 뭐 에티튜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을 밝히지 않는 TA. 두 번째 진실되지 않는 시니어한테 대답. 내가 저 죄송한데 여기까지밖에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통화입니다. 라고 해서 살도 붙일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또 하면 되잖아. 안 되면 그 TA를 시니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TA도 아직 많아요. 저도 아직 떨리는 TA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죄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시니어님 정말 저 죄송한데 저 이걸 시니어님하고 너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TA는 제가 너무 자신이 없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TA로 미팅을 잡지 못한다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TA를 연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누가 했더니 그런데 그 시니어 되시는 분이 그럼 너 뭘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아니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 그럴 때는 화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걸 너무 선배님과 나가고 싶어서 제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배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한번 보고 제가 이걸 익숙하게 잘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다음번에는 꼭 제가 해서 선배님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은 너랑 오버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진짜 나가지 마세요. 안 나가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목적을 밝히는 TA와 보이스 메이킹과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가지면 좋겠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뭐 같이 협업해서 자료 준비하고 미팅 준비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사소한 실수로 우리 둘의 나락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기 전에 시니어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알려주시면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뭐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가만히 경청하고 있다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제일 안 되는 100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사진 신분증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고객이 보고 있을 때는 선생님 요거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거나 하실 때 저희가 필요한데 사진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은데 만약에 고객이 그런 정보에 대한 되게 처음부터 민감했어. 그럼 그냥 패드에서 적고 말아야 돼요. 아셨죠? 굳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모든 정보는 주니어가 체크합니다. 병원 외적 서류 아니면 가족관계 이 모든 미팅에 대한 정보의 섭렵은 주니어가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질문.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저는 나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다 완벽해 우리? 응? 질문 없어요? 네,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번씩 나가보고 싶다.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튼 이간에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는 함께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차가 얼마 안 된 분들이 혼자 나가서 받는다면 얼마나 뭐 그것도 대단하고 위대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조금 더 성장을 원한다면 그래도 혼자보다는 몇 번의 경험은 좀 나보다 훌륭한 선배들하고 나가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혼자 나가는 것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반대. 같이 나가기 싫어. 오케이. 그래도
나가서 스킬 정도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쓰고 어떤 화법을 쓰고 고객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준비부터 냄새까지 촬영 이동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놓치고 갔던 부분 그냥 전화하고 미팅만 가면 그건 미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1부터 100까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몇 번만 나가서 배워보시면 여러분들 혼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른 성장과 탄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감이 이틀 남았죠. 이틀씩이나 남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TA라도 미친 듯이 돌려서 다음 달에 준비하셔야 다음 달에 힘들지 않아요. 이틀을 그냥 무용지물 그냥 화성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들 다음 달이 아니라 올해 내내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폭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아줌마도 매일매일 턱걸이를 1초에서 시작해서 지금 1분 30초 40초가 될 때까지 여기 보세요. 제가 오른손 왼손이 다 깡지가 버겨가지고 악수를 못해요. 이 너무 악수는 지금 뭐 노가다 뛴 여자처럼 이걸 굳은살을 계속 배워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저한테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트로피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악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죽음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치중도가 높다면 지금보다 몇백 배 아니 최소 몇십 배는 더 노력하시는 그런 FC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